아버지의 남근을 잘라서 버리고 아버지로부터의 강력한 권력을 차지하게 된 크로노스.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상징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낫이죠. 이 크로노스가 권력을 차지한 다음에 그의 자녀들을 탄생을 시키죠. 크로노스는 레아와 잠자리를 해서 포세이돈, 하데스, 데메테르, 헤라, 헤스티아를 탄생을 시킵니다. 크로노스는 또 어떤 존재냐? 아버지를 거세하고 권력을 차지하는 신이죠. 그런데 본인이 아버지의 권력을 차지했던 신이잖아요. 그렇다니까 자기 아들이 또 자기의 권력을 빼앗을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과 딸들을 삼키게 되는 이런 존재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기존 권력자를 밀어내고 새로운 권력자가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렇게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딸들을 하나하나 삼키기 시작합니다. 아내 레아는 이걸 참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자식을 삼키는 크로노스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티탄 형제들을 그 타르타로스의 형제들을 꺼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독차지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 대지의 여신 가이아로부터 자기 권력을 빼앗길 것이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모두 삼키게 되었던 거죠. 그때 어머니 레아는 5 남매가 크로노스에 삼키게 되니까 6번째 태어난 제우스 대신에 돌을 크로노스한테 줍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제우스를 크레테의 산중으로 빼돌려요. 크로노스는 이 돌을 삼킨 후에 제우스를 삼킨 줄 알고 안심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크레타로 갔던 제우스는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곳에서 양들과 함께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우스는 크레타란 섬에서 섬겨지던 수호신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곳 크레타에서 제우스는 염소와 함께 살면서 이야기를 남기게 된 거죠. 염소의 뿔을 가지고 풍요의 뿔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유럽의 시장에 가면 아줌마들이 과일을 담아서 파는데 아주 독특한 모양의 바구니에 담아서 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평평한 밑단이 아니라 이렇게 뿔을 가진 과일 바구니입니다.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저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일종의 미신 같은 게 있어서 저런 걸 합니다. 바로 제우스의 풍요의 뿔입니다. 제우스가 만든 또 하나 이야기 중 하나는 방패입니다. 제우스를 지칭하는 용어는 아이기스를 가지신 신이죠. 바로 그 아이기스 방패라는 게 제우스의 상징과 같은 거죠. 그 아이기스 방패는 크레타에서 만난 염소 가죽으로 만든 방패였던 거죠. 제우스가 만든 방패입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의 상징과 같은 거였는데 나중에 이 제우스의 방패를 아테나한테 이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기스를 가지신 아버지의 딸 이렇게 아테나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훗날 아테나는 이 방패에다가 메두사 여신의 얼굴을 박아가지고 천하무적의 방패를 가지게 되죠. 크로노스가 지금 5 남매들을 삼켰죠. 그리고 제우스는 빼돌려서 크레타 섬에서 성장을 합니다. 다음에 아버지를 응징하기 위해서 가죠. 가가지고 이 토하는 약을 아비한테 먹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형제들 하데스, 포세이돈, 헤라 같은 형제들을 다 크로노스의 몸속에 나오게 되고 마지막으로 먹었던 돌덩이까지 개원하게 됩니다. 그 돌덩이는 파르나소스산 골짜기에 있는 신성한 피티아에서 길이 넓은 대지에 박아 앞으로 기념물이 되고 필멸의 인간들에게 경이로운 물건이 되겠다. 이 파르나소스산 골짜기가 어디냐면 바로 아폴론 신전이 있는 그 델포이에 있는 그곳입니다. 오늘날도 가보면 저기 지금 둥그렇게 생긴 돌이 있어요. 물론 저게 크로노스가 개어낸 돌덩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하나 갖다는 거죠. 이게 크로노스가 개어낸 거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헤시오도스가 이렇게 필멸의 인간들에게 경이로운 물건이 되겠다. 명시했기 때문에 이 돌이 그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해서 제우스는 아버지를 이제 몰아내게 되죠. 몰아내게 되는데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따르던 신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티탄족 12신 있잖아요. 그 12신과 제우스와 그 형제들이 권력 다툼을 합니다. 그 권력 다툼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티타노마키아라고도 하죠.
티탄족과 싸웠다 그래서 티타노마키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반에는 이 티탄족들이 하도 힘이 강력해 가지고 제우스가 제대로 이기지 못했어요. 그때 제우스와 그 형제들은 키클로스 삼형제를 타르타로스에 있었던 걸 꺼내옵니다. 그리고 헤카톤 케이레스 삼형제도 꺼내줘요. 그들과 함께 티탄 신들과 싸웁니다. 키클롭스 삼형제가 갖고 있었던 천둥, 번개, 벼락이란 무기를 제우스가 갖게 됨으로써 이 티탄족과 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은 여기서 승리를 거두죠. 그러면서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때 제우스는 천둥, 번개, 벼락이 상징이 된 거고 포세이돈은 삼지창, 하데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투구 키레네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의 권력 또 아버지의 사촌 당숙 그 티탄 형제들이 갖고 있었던 권력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세상에 권력을 차지한 제우스는 형제들과 천하를 나눠 가집니다. 만약에 크로노스처럼 절대 권력을 쥐었다면 자신도 또 자녀들한테 힘을 빼앗길 우려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함께 싸웠던 형제들과 이렇게 천하를 나누게 됩니다. 제우스는 세상과 하늘을 갖게 되고 포세이돈은 바다를 다스리게 되고 하데스는 저승세계를 다스리기로 협약을 맺습니다. 바로 이 제우스, 최고 권력자, 지상과 하늘을 다스리게 된 최고 권력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우스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신과 인간의 아버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크로노스는 절대 권력자였죠. 그 아버지 우라노스도 절대 권력자였죠. 그런데 자신이 또 절대 권력을 갖게 되면 또한 권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 형제들과 세상을 나눈 것처럼 내 자손들과 힘을 나누겠다 하면서 수많은 자손들을 탄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우스가 키클롭 삼형제로부터 받았던 그 무기들 그걸 가지고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죠. 천둥, 번개, 우레를 통해서 인간한테 가장 필요한 비를 내려주게 되고 또 인간이 원하는 지혜 그리고 예언을 내려주게 되고요. 그래서 인간들한테 제사를 지내도록 요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인간 세상을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리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계자를 양성하기도 합니다. 그 제우스,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제우스가 세상을 다스릴 때 인간한테 요구를 하죠. 나의 제사를 지내라.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우스 숭배와 제사를 지내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제우스 숭배가 남아있는 것이 바로 올림픽 경기라는 거죠.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서부 쪽에 가면 올림피아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올림피아에서 4년마다 열렸던 올림피아 제전은 원래 제우스의 숭배를 했던 제사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폴리스에서 대표자들이 가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남자들끼리 모였으니 힘도 겨뤄보자 했던 게 바로 올림픽 경기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운동을 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모였다가 운동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다는 포세이돈이 다스리게 됐죠. 그래서 포세이돈을 화나게 하면 선원들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이아에도 일리아드에도 또 포세이돈을 화나게 해서 풍랑에 맞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신화는 에게해와 흑해, 지중해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항해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포세이돈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포세이돈한테 제사들 잘 지내고 포세이돈한테 밑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세이돈 신전도 여기저기에 많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또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저승세계에 가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영원 불멸을 사람들은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저승세계를 다스린 존재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저승세계를 다스린 대명사가 바로 하데스라는 거죠. 그래서 하데스는 저승의 본래 이름이 하데스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 하데스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데스의 상징은 이 백마가 이끄는 황금마차가 되죠. 땅속에 원래 황금과 은이 나오잖아. 그래서 지하에 돈이 있다. 그래서 지하
황금이 많이 있다. 그래서 하데스가 황금.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에 가면 플루토라는 이름을 바뀌는데 플루토가 나중에 그 돈의 신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하 세계에 있다.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이 하데스와 관련 있는 그 유명한 신화는 페르세포네라고 하는 페르세폰의 납치라는 이야기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건 뒤에 시간에 더 하도록 하고요. 이 티타노마키아에서 제우스가 승리한 다음에 티탄 전쟁의 상대방에 있었던 티탄족들을 벌하게 됩니다. 티탄의 자식들, 여러 신들이 약 수십, 뭐 수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벌받은 존재가 둘 있죠. 하나는 프로메테우스고 또 하나는 아틀라스죠. 물론 여기 나오는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줬다고 벌을 받는 걸로 우리한테 알려져 있죠. 티타니로 일원이었던 아틀라스는 어떻게 벌을 받고 있냐? 모로코라는 곳에 아틀라스 산맥이 있죠. 그 산맥이 아주 높은데 그 산맥은 하늘을 치고 있다. 아틀라스가 전쟁의 결과로 하늘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 내려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페르세우스라고 하는 영웅이 메두사를 잡아다가 아틀라스한테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틀라스가 돌이 됐다. 돌로 된 산맥 길게 있다. 이렇게 전해지게 된 거고요. 프로메테우스를 얘기하기 전에 이 신들에게 책의 뒤편에 보면 일과 나날이라고 하는 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신들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조금 나와요. 5시대가 있었다. 첫 번째는 황금시대가 있었고 은혜시대가 있었고 청동시대, 영웅시대, 철의시대가 있었는데 각각의 시대에 맞는 인간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황금시대에는 황금 종족이 사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었고 은혜 종족이 있었는데 은혜 종족은 신을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인간이 살았는데 그 인간들을 신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 인간들을 멸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황금 종족이 있다가 멸하게 되고 은혜 시대가 생겨서 은혜 종족이 있었는데 은혜 종족은 신을 경배하지 않았고 그래서 멸하게 됐고 또 청동의 시대에 오면 이 청동 시대에 살았던 족속들은 필멸의 인간이 됐고 영웅 시대에 오면 바로 그 반신반의의 영웅들이 활동하던 바로 신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철의 시대는 필멸의 인간이 산 오늘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화에서 신과 인간 이렇게 불러요. 신은 영원히 사는 존재, 그리고 인간은 필멸의 존재 이렇게 부릅니다. 그 황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크로노스가 지배하던 시대라는 거죠. 질서와 평화, 아름다움이 있었다. 신과 인간이 어울리고 여신은 있었지만 인간은 남자만 존재하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 시대에 인간을 누가 만들었냐? 프로메테우스가 만든 거예요. 프로메테우스는 티탄이면서 티탄이 아닌 신이면서 인간과 같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춘 존재. 제우스의 질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인간의 죄를 대신 겪는 존재다.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세상을 다스리던 그 황금 시대에 프로메테우스가 있었는데 그 황금 시대가 지나고 크로노스가 권력 잃고 제우스의 권력 시대를 되었을 때 그 제우스의 항거에서 인간을 도와줬던 그런 존재가 바로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우스가 크로노스를 몰아내고 패권을 쥐자 그전까지는 신과 인간이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신과 인간을 뭔가 구분을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제우스가 인간한테 제사를 지내도록 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프로메테우스가 인간들에게 이야기해서 제사에 올릴 이 음식들을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소를 잡아서 뼈를 바른 다음에 비계로 덮어서 먹음직하게 만들어서 신한테 바치고 인간한테는 이 보기 흉한 위 점막을 살코기를 덮어서 인간을 줬던 거죠. 그런데 제우스가 알고 보니 살코기가 더 좋은 거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신을 희롱했던 프로메테우스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짐승의 흰 뼈를 태워 가지고 신에게 바쳤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인간이 생명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고요. 보기 좋은 것은 먹을 것이 없고 겉보기에는 나쁘지만 먹을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고기로 둘러싸였는데 속에는 힘줄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흰 뼈는
태워서 신한테 연기를 바치게 된 거고, 살코기는 인간이 먹었는데 그 살코기라는 것은 이미 죽은 짐승의 고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는 인간은 필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신은 뭘 먹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신은 아무것도 안 먹고 영원히 사는 것 같지만,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은 암브로시아라고 하는 음식을 먹고 넥타르라고 하는 음료를 마심으로써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은 좋은 부모를 타고 나서 계속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부모를 타고 났어도 넥타르와 암브로시아를 먹지 않으면 영생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인간은 처음부터 필멸의 인간이었기 때문에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으면서 사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제우스가 패권을 쥐었던 그 시대에는. 그것이 바로 청동의 시대 또는 철의 시대, 우리가 사는 그 시대라고 할 수 있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한테 또 좋은 일을 했죠. 황금 시대는 물론 탄생을 시기했지만, 청동의 시대에 와서는 인간이 황금 시대에 불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불을 빼앗기게 된 겁니다. 크로노스가 패권을 쥘 시대에는 불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우스가 패권을 가짐으로써 인간은 불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때 프로메테우스는 인간한테 불을 주기 위해서 푸른 회양나무에 불씨를 숨기고 제우스가 숨겨놓은 미라를 훔쳐가지고 인간한테 줬죠. 그러니까 인간은 밀을 먹어야 살잖아요. 불이 있어야 그 밀을 익혀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불이라는 것은 관리하지 않으면 꺼진단 말이죠. 그래서 화로의 시엔을 늘 모셔야 되고요. 밀은 농사를 잘 지어야 돼요. 그리고 밀은 수확하면 쌀처럼 껍질만 벗기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껍질이 잘 벗겨지지도 않아요. 힘들게 빻아서 제분을 하고 빵으로 만들어야만 먹을 수 있는, 인간의 노동이 많이 들어가야만 되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한테 불을 주고 밀을 줬기 때문에 인간이 힘든 육체 노동을 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줬다는 거죠. 그 때문에 제우스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카서스산 절벽에다가 독수리한테 간을 쪼아먹히게 하는 벌을 받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헤라클레스가 그곳에 와서 프로메테우스를 풀어주게 됩니다. 또 프로메테우스와 관련된 여인이 있죠. 판도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 신화 시대에 여인은 세상에 악을 만드는 존재죠.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따먹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존재죠. 크로노스가 다스리던 황금의 시대에서는 죽음이라는 게, 고통이라는 게 없었는데 제우스 시대에 와서 죽음, 질병, 전쟁, 증오가 함께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걸 바로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판도라가 상자를 열을 때 수많은 고통스러운 것들은 이 세상에 나왔지만, 판도라가 급하게 상자 뚜껑을 닫는 바람에 희망이 남았다. 과연 희망은 인류에게 남아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과제를 주기도 하죠. 제우스가 권력을 차지한 다음에 아틀라스는 하늘을 지는 벌을 주게 되고, 인간한테 불과 밀을 줬던 프로메테우스한테는 동쪽의 코카스 산맥에다가 벌을 받게 하는, 이렇게 지구의 양쪽 끝에 벌을 받고 있는 두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